자, 여러분, 네, 수업 다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고구려 관련 내용들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시간은 당연히 10분 시작했습니다. 10분 시작. 네, 화면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구려 내용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고구려의 원류,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제 백제의 원래 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고구려죠. 이제 고구려가 처음 어디서 시작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국내성이랑 평양성 정도는 좀 여러분에게 기억을 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졸본이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명성왕은 바로 우리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주몽의 양아들 유리왕, 네, 우리 온조와 비류를 남쪽 백제 지역으로 쫓아냈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 때 국내성으로 옮겼다가 이후에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보시면 이 졸본 시기는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국내성에서 한 400년 있었고요.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했던 게 668년이니까 이 평양성 지역에서 한 250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여러분이 이 국내성과 이 평양성의 위치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국내성과 그다음에 이제 평양성이 있었던 이 지역들을 우리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 평양성은 아마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수도기도 하고 평양 지역 그리고 분지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평양성이죠. 평양 지역이죠. 그에 반해서 자 여러분 이 국내성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 비주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앞에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낭만적일 것 같지만 자 얘들아 너네가 여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우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일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강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강이. 네, 일강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칩시다. 네. 자, 여러분. 이런 데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완전 암벽만 있는 산에다가요. 네. 굉장히 주변에 어떤 시설도 없는 굉장히 울창한 곳입니다. 이 활론의 오녀산성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국내성 지역이다라고 밝혀진 곳인데, 자, 여러분 여기 어때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꽝입니다. 근데 뭐가 좋을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군사적인 수단으로 아주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평양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뒀기 때문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겁니다. 네. 자, 이제 고구려. 네. 여러분 실제 이 오녀사성을 가면요. 요런 거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미치지 않았어요? 요거를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거의 수직이죠. 네, 이런 거의 뭐 클라이밍을 해야 돼요. 암벽 등반하면서 올라가야지 바로 이 오녀산성 끝에 올라갈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야. 여기 침범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네, 침범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고구려가 오랜 기간 버텼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바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런 데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지막지합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뭐 안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양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니까 도망갔다. 근데 밑에서 자라랑 물고기가 나와서 구해줬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몽은 부여에서 왕자였어요. 근데 이 부여 실제 왕의 친형들한테 밀린 거죠. 양자니까 밀려서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네, 바로 양자라고 할 수 있는 비류와 온조한테 한 거죠. 자기 친자인 유리가 오니까 똑같은 짓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몽은 지가 그렇게 당해놓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양 아들, 양 딸이라고 해가지고 아들, 딸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주몽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고생해놓고는 똑같이 한다라는 게. 어쨌든, 이 주몽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 스스로의 성을 높은, 위대한이라는 이제 그 한자를 따가지고 바로, 네, 여러분, 높은 또는 위대한이라는 뜻의 한자가 뭐가 있어요? 네, 바로 높을 구자죠. 그래서 고주몽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뭐 주모왕, 추모왕, 동명성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이제 고구려의 좀 벽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 거는 우리 수업 때 해보고요. 좀 넘어갑시다. 네, 이거는 우리 앞서서 했던 거고.
요거 여러분 기억나죠? 네, 고구려는 이렇게 싸움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 싸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행사, 제철 행사 같은 것도 지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옥저랑 동해를 약탈하면서 굉장히 컸고요. 이후 이 낭랑 이 한사군 지역, 한나라가 지배했던 이 지역들을 또 이제 공격을 하면서 또 많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몇 명의 왕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고구려 이 졸봉 거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이 옥저를 완벽하게 이제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왕 옆에다가 옥저라고 일단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태조왕 이후에는요 이제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을 5부로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고구려도 5개 5부족 연합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5부족을 더 이상 부족으로 도는 게 아니라 행정부처럼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국가의 중앙행정체제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간을 파견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이 지금 이 PPT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가보죠. 그러면 진대법이라는 것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국천왕의 업적 중에 진대법,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진대법. 선생님도 프린트에 별표를 쳐놓을게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괜히 칠하는 게 아닙니다. 진대법은요, 이게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뭐 빈대법 이렇게 알려줬어요. 진짜 빈대한테 먹이는 법. 이러니까 좀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빌려주냐? 춘대 추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는 어느 계절이죠? 봄이죠. 네, 추는요 가을이죠. 그러니까 춘에 봄에 대출을 해주고요. 가을에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왜 있냐면 자 여러분 농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농사를 할 때요. 보통은 씨를 뿌리잖아요. 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씨를 뿌립니다. 네, 그러면 그때 먹을 게 있을까요? 아니 이미 먹을 게 다 없으니까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이때는. 봄이 되면 겨울 지나고 나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씨 뿌리고 나서 파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하고 나서 가을이나 이제 겨울 가까워오는 이제 초입이 돼야 이제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을은 풍족한데 봄에는 늦봄에는 되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이때 돈이 아니라 바로 이게 먹을 거 식량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진대법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국천의 진대법도 기억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미천왕이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봅시다. 고국천왕 다음에 미천왕. 여러분 미천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이 사람을 하찮게 보는데 여러분 고국천, 미천 여기서 이 천은요 그 내천자예요. 여러분 하천 있죠 하천 무슨 천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절대 뭐 이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미는 아름다운 미, 네 아름다움입니다. 네 아름다운 천이라는 뜻이죠. 네. 하여튼 이 미천왕 같은 경우 여러분 낙랑군을 축출했다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고구려가 옥저 먹고요. 이 낙랑군도 먹어서 평양 지역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미천왕 다음에 여러분 고국원 왕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가 좀 망가졌을 때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궁원왕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전현이라는 애들 보이나요? 전현? 네, 전현 발음 잘하세요. 전현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현. 이 전현은 선비족이라는 애들이었어요. 뭐 흉노 선비 여러분 뭐 기억하죠? 몽골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고구려의 수도를 장악해 버립니다. 국내성을 장악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크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성이 정리되겠다 체크해 보시고 또 이 전염만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 고국원왕이 이제 만만하잖아. 만만해 보입니다. 네. 무슨 천 정도는 들어가야 왕이 빡세지. 천이 안 들어가고 원 막 이러는 건 원만하잖아. 뭔가 느낌이 얘들아. 되게 원만하지 않아? 네, 원만하다 보니까 백제도 공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백제 공격을 받아서 이 고국원왕이 이 국내성 한번 뺏겼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평양 지역에 있다가 평양에서 백제 공격을 받고 전사를 합니다. 예, 마침 당시 백제의 왕은 바로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초고 왕에 의해서 전사를 하면서 음,
이 고국 원앙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고구려의 힘이 또 약해진 하나의 배경을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거의 10분은 다 지났는데 딱 하나만 합시다. 이거 왜냐면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요건 하나 합시다. 그럼 고구려의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이제 고국 원앙이 이제 망하고 나서 소수림 왕이라는 애가 등장해요. 여러분 소수림 왕. 그러면 이름 어때요? 뭔가 고국원보다는 좀 빡세지 않아요? 뭔가 소수림, 소수림, 수풀림자, 소수림, 네, 소수림 왕이 등장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광개토대왕이랑 관계가 멀지 않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뭐 큰아버지 뻘이에요. 이 소수림이 등장해가지고 아야 우리 고국원왕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비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전쟁을 하는데 나라가 망했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족들이나 아까 그 오부족 연맹제 얘기했었죠. 걔네들이 협조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진대법 같이 퍼주는 것도 퍼주는 건데 우리가 협조를 받으려면 나라를 중앙으로 권력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고요. 이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백제랑 신라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됐고요. 우리 백제에서도 불교 수용이나 태약 설립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율령반포나. 네, 기억나죠? 여러분? 네, 고위왕, 침유왕. 네. 그럼 태약 같은 경우는 큰데, 네,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를 기르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금에게 충성해야 돼. 되게 유교식 마인드죠. 유교부인들을 낳는 곳이다 보니까 중앙, 즉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배출할 수 있죠. 이런 걸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왕, 즉 불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즉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들여오면 부처님이랑 똑같은 왕을 잘 믿겠죠. 그래서 이 불교를 해외에서 들여오게 되고요. 율령이란 것도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령은 우리 작년에 중국사 때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율은 형법, 영은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민법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왜 민법이 없냐면 민법은 사람과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국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평민이나 노예 취급은 거의 뭐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를 중시하는 뭐 헌법이나 민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인 율이나 네, 국가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행정법인 령 같은 것들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즉 왕이 귀족들이나 얘네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 본 수업 때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계투대학 이야기하면서 본 수업 때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 자, 네, 얘 이름은 곧 정할게요. 네, 안녕.